안녕하세요. 와인탐정 JK입니다. 오늘은 포도나무의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탐정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흥미로운 와인 관련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2025년도 올해 승인된 포도에 관한 기사인데요. 더 드링크스 비즈니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2025학번 EU가 3가지 새 포도 품종을 승인한다 라는 타이틀이에요. 칼라디스 블랑, 마그델레인 도아, 네그레드라 카노그라는 소믈리에인 저도 처음 듣는 아주 생소한 이름입니다. 3가지 품종이 올해 승인됐고 각 품종의 강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병충해 저항력이 있고, 두 번째 것은 균형적인 복합미, 세 번째 것은 로제 와인에 적합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모를 뿐 2023학번이나 2024학번 등등 매년 이렇게 새 품종이 와인용 품종으로 승인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인용으로 실제 비즈니스로 거래되는 3-4개 품종 승인은 이렇게 기사가 날 정도로 아주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별에는 포도 품종이 혀를 내둘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품종들에서 와인 생산에 유리한 강점을 가진 품종을 찾는 것도 만들어내는 것도 많은 연구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포도나무는 기본 구조와 성장 방식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는 4가지의 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 생산자들이 주로 다룬 종은 많지 않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맨 위에 적힌 비티스 비니페라가 이 사형제종 맛성에 해당하는데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기원한 종으로 우리가 마시는 와인의 대부분은 이 종에서 나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와인을 만들어 온 중심 주인공에 해당하죠. 나머지 3개의 종은 이 삼형제들은 북미 포도 나무들입니다. 북미에는 비티스 라브루스카, 비티스 리파리아, 비티스 베르란디에리 이와 같은 토종 포도나무 종이 있습니다. 이 포도들은 와인으로 만들면 특유의 머스키한 향, 동물성에 젖은 털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특징도 있습니다. 바로 필록세라라는 해충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 자라는 비티스 비니페라를 살리기 위해서 북미 포도나무를 뿌리로 쓰고 그 위에 접목해서 키우는 방식이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종이라는 개념인데요. 종은 생물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입니다. 같은 종에 속한 개체들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할 수 있고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남길 수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 4가지의 종은 모두 포도 속에 속합니다. 비티스라는 속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본래는 교배가 어렵거나 한다 하더라도 특징이 크게 달라집니다. 즉 비티스 비니페라에 속하는 포도 품종의 포도나무와 비티스 라브루스카에 속하는 품종의 포도나무는 자연적으로는 잘 번식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류를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하나의 종입니다. 품종에 해당하는 것에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등 여러 인종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종이기 때문에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비니페라 속에는 수천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약 5천에서 8천 가지로 추정하고 그 중에 1,300여 가지가 실제 와인 생산에 쓰입니다. 즉 비티스 비니페라 품종 중 약 16에서 26% 정도만이 실제로 와인 생산에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수천 가지 품종이 존재하지만 와인으로 접하는 건 그 중에 4분의 1도 안 되는 소수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그럼 포도 품종은 어떻게 그 유전자를 유치하며 대를 이어갈까요? 식물은 대부분 씨앗으로 번식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포도 재배자는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A라는 포도 품종을 씨앗으로 키우면 원래 포도 품종의 특징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커팅이나 휘무지 2가지가 있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커팅을 사용합니다. 커팅은 가지 일부를 잘라서 땅에 심으면 새로운 포도나무가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포도밭은 정돈된 줄에 심어진 포도나무들이지만 원래 포도는 숲속의 덩굴식물입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 햇빛을 찾아가며 햇빛을 받을 때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새들이 먹고 씨앗을 퍼뜨리면서 번식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본래 경쟁력이 강한 생존자입니다. 깊은 뿌리로 물과 영양분을 뺏어오고 긴 줄기로 빠르게 뻗어가며 빛을 차지합니다. 학자들은 이 포도 재배가 길게는 1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옛날 사냥꾼과 채집인들이 숲에서 포도를 따와 바구니와 항아리에 담아갔습니다. 이동 중에 포도가 으깨지고 며칠이 지나자 자연 발효가 일어나 신기한 액체가 생겼을 것입니다. 호기심에 마셔보니 맛은 투박했어도 기분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와인은 사람들의 삶에 빠르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곧 사람들은 씨앗을 심고 시행착오를 거쳐 포도를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생적으로 자생력 있는 포도나무는 새들이 날라주는 씨앗 덕분에 계속하여 자연스럽게 번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씨앗으로 자란 새 포도나무는 부모와 같은 유전자가 아니라 섞인 유전자를 갖게 되므로 다양한 변이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자연 선택과 진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인류는 처음에 포도의 매력적인 열매를 씨앗으로 심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같은 맛을 기대했지만 씨앗에서 나온 포도는 그 부모와 달랐고 그래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즉, 그 과정에서 1만여 년 동안 새로운 품종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와인용 포도 품종이 1,300개에 달합니다. 와인 브랜드 개수도 전 세계적으로 수만 개, 수십만 개 이상의 와인 브랜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구별에는 밤하늘의 별만큼 다양한 품종의 와인이 있다는 것은 참 재미있고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와인 탐정을 기대해 주세요. 와인 탐정 JK였습니다. 감사합니다.